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입니다. 금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4일이네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에 또 3.1절 공휴일이 끼다 보니까 또 아주 또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날도 좀 굉장히 좀 따뜻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동안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거래와 매매 건수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국토부 주택기획과에 계신 분들이 여기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문의도 해서 또 얘기도 하고 가셨는데요. 그분들의 그 이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떻게 계속 거래가 반등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금자리 특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 아마 시장 조사를 나온 것 같았지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를 보더라도 2월 달 들어서는 사실 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지만 매매 계약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추격 배수는 없는 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조사한 시세표와 오늘 날짜로 조사한 시세표,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든가 또 전년도 대비 미분양가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이 조사한 시세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오늘 3월 4일 토요일 날 이제 이게 조사하는 건데요. 한번 평형별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평형이죠. 저가가 7억에 나왔는데 지금은 6억 8천으로 2억 정도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가가 10억인데 이런 9억 5천으로 또 5천이 하락이 됐습니다. 자, 25평형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7억 8천. 근데 지금 이제 25평 같은 경우에 저가가 지금 8억 2천에 좀 나와 있고 고가는 12억까지 올라가 되어 있습니다. 30평이죠. 30세대밖에 없는 적은 평수형인데 매가 저가가 9억, 고가는 12억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좀 거래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지금 11억 5천, 고가는 지금 현재 12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2평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9억에 나와 있는데 이 역시 9억이 매물이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억 5천인데 지금 14억 9천으로 소폭 지금 올려서 내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평입니다. 전체 세대수 3,000세대 중에 20세대밖에 없는 건데 13억에 나온 물건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5억짜리는 지금 매물이 들어간 상태고 지금 유일하게 13억 한 세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로 볼 적에 매매가는 큰 변동이 없는데 실거래가로 많이 이제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문제죠. 전세는 이제 전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전세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23평형은 저가가 3억 5천에 나왔는데 지금 3억 3천억 2천만 원이 하락이 되어 있고요. 고가는 4억 5천이고 그대로 4억 5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평형이죠. 전세가 4억 5천에 나왔지만 지금은 3억 9천8백으로 지금 4억 돈에서 한 200 빠진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 5억에 나와 있고요. 이 30평형은 이제 저가가 4억 3천인데 지금은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32평형이죠. 저가가 4억 5천인데 지금 4억 3천에 2천만 원 하락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고가는 7억 3천인데 지금 6억 5천으로 8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평형 20세대는 그냥 뭐 전세나
지금 1월 달이나 3월 달이나 똑같이 7억 9천짜리 물건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전세가 거래가 거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세나도 지금 목동 센트럴 아파크 이후에 전세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월세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평형이죠. 23평형은 1월 당시에는 보증금 5천에 170, 고가는 3억 5천에 50인데 지금 현재는 보증금 4천에 160가, 지금 보증금 3억 5천에 20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190가 4억에 42, 보증금 5천에 160가 3억에 60으로 좀 조정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평형은 지금 뭐 1월이나 3월이나 매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4, 32평형은 보증금 월세가 5천에 210만원, 4억에 100만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3천에 250에서 4억에 100으로 지금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평형도 지금 20세대 빚기 안 되기 때문에 매매만 지금 한 건이 나와 있는 상태고, 월세는 전세는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1단지에 한번 이 실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많은 거래가 일어났었죠. 자, 1월 17일 날 25평형이 7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32평형이 7일날 8억 2,400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9일날 8억에 최저가로 됐었죠. 실거래가 대비 14억 3천에서 8억이면은 마이너스 6억 3천이 거래가 빠진 거죠. 그럼 뭐 40% 이상 거래가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억 8천, 그 다음에 9억 2천, 그 다음에 9억 3천이죠. 그 다음에 25평이 2월달 들어서 2월 25일 날 8억 4천이죠. 그 다음에 3일 날 7억 3,400, 그 다음에 7억 4,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세나 1단지는 이제 바로 여기죠. 요 위치인데 세대수가 574대 4세대 중에서 이번 달에 거래가 제일 많이 거래해서 한 10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단지는 976세대로 4개의 단지 중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1월 28일 날 7억 1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5평형이죠. 11억, 최고가가 11억 500까지가 거래됐는데 약 한 4억 돈이 마이너스가 됐죠. 이것도 거진 뭐 40% 가까이 매매 거래가 빠져서 25평이 그래서 7억대의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 5,500 이게 지금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32평이 9억 3천 9층이고요. 그 다음에 8억 7천 8억대의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들어와서 14층이 7억 5천, 그 다음에 7억 4천, 7억 8,500. 그래서 25평형도 2월 달에 거래가 됐죠. 우리가 2월 달에 이게 그 계약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이 매수인이 들어와서 그 집을 보고 가서 중개한 부동산한테 여기 대해서 매수 의사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에서는 문자로 전송을 하죠. 뭐 매매가가 얼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해서 확인으로다 이제 문자를 주고받아서 양쪽에서 확인이 되면은 일단 가계약금이 뭐 이제 뭐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입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계약은 뭐 그로부터 뭐 일주일이던가 아니면 열흘 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 거래 신고를 또 30일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날짜에 이게 거래 신고에 그 실거래가 떴다는 거는 이거는 1월 달에 이제 계약금이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평이 이제 9억대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9억 4천. 그 다음에 9억 2,800이 되겠습니다. 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한 뭐 10건 정도의 또 계약이 일어났는데요. 이 건수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세대수에 비해서 뭐 이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세라또 3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단지가 위치한 곳은 이제 바로 여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3단지 신단초가 이제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남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500, 한뭐 80세대 세대 1단지보다는 약간 많은데 500세대제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1월 30일 날 7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32평이 6억 7,500. 이제 직거래죠. 직거래는 이제 가족이죠. 뭐 부모 형제 간에 이제 시세의 30%. 그 다음에 뭐 매매가의 3억 이하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또 직거래라고 해서 또 이걸 뭐 요새 또 수상한 직거래 해가지고 뭐 증여 좀 추정하고 있는 그런 거래 건수가 많이 일어났죠. 그 28일 날 또 9억이 또 매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평이 2월 달에 18일 날 아마 이제 이게 14층이 6억 8,800 유일하게 한 건에 지금 매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억 5천 25평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평형이 또 유일하게 또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4층인데요. 30세대밖에 없죠. 8억 7천에 거래가 됐고 최고 12억까지 거래가 나온 거에 비하면 이것도 한 3, 4억 빠졌기 때문에 이 최초 거래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뭐 한 30% 이상은 빠진 금액에 계약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이 8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단지는 이제 25평이죠. 25평이 7억 9천이 됐죠. 24일 날 7억 9천. 그 다음에 28일 날 7억 3천이 됐고요. 그 다음에 32평형이 9억 4천, 18층이 됐고요. 그 다음에 9억 5백에 24일 날 또 18층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 들어와서 9억 1천이죠. 19층이 9억 1천이 됐고 9억 5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4단지가 위치한 곳은 이제 여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국토부 직원들이 와서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계속 반등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거래가에서 보셨듯이 2월 달에 들어와서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죠. 또 2월 달에 이게 실거래가 떴다는 거는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기 계약일이 18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계약일로부터 30 이내에 거래 신고가 돼야 되는데 거래 신고가 지금 이제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뭐 이제 현장 시장 조사를 나온 이유는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특례론을 발표를 했죠. 자, 이 DSR을 안 보고 최대 5억까지 금리는 4.5%. 죄송합니다. 글씨가 엉망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억 이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었죠. 이게 우리가 대출을 바꿔보면 지금 아직 DSR이 안 풀렸거든요. 이 DSR 적용을 안 하고 5억까지 해줘 4.5% 고정금리지만 또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4.5%가 다 내년도에 이 프로가 뭐 3%짜리가 나왔다. 뭐 3.2%짜리가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환하는데 대안하게 되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이거를 바깥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게 시장에 약 40조가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0조가 다 소진이 돼서 아마 통화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래 자체가 지금 추격이 되지 않나, 추격 매수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KB이 또 이 통계 100대 지표에 보면은 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시장이 매수 의뢰가 많냐 아니면 매도 의뢰가 많냐는 그런 또 심리를 또 파악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매수는 최악이죠. 한 뭐 2.78% 정도 되고요. 매도는 뭐 87조 얼마가 돼서 지금 매물만 쌓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또 3월달, 4월달에 또 거래 신고가 오는 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금 이게 반등은 이제 일시적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붙여봅니다. 자, 이제 국토부에서 2012년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매매, 전세, 또 거래량이고요. 또 미분양 주택까지 나오는데 작성일은 2023년도 1월 31일이라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정확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양이 문제가 되죠. 이 미분양이 많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전국의 미분양이 총 6만 8,107호 집계되어서 전월 5만 8,027호 대비 17.4% 1,085가 증가하였다. 라고 이제 보여줬고요. 현재 또 여기서도 늘어나서 뭐한 7만 8천 세대, 만 세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 부동산 거래가 이제 절벽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보금자리 특례론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이 이제 11,035호로 전월 대비 6.4%가 이제 증가했고요. 지방은 전월 대비 19.8%가 지금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85제곱이죠. 국민주택 규모를 우리가 85로 보기 때문에 중대형 미분양이 이제 7,092호고요. 그래서 18.1%가 증가하였고, 이하는 또 대비 17.3%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준공후 미분양, 우리가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5.7%가 늘어났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월 사거리에 위치한 신목동 8학원에는 또 웃지 못할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에 분양할 다시 167대 1의 그런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청약 통장 만점이 84점이죠. 만점 이 청약 통장이 접수가 돼서 또 기사가 됐는데요. 이게 3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 측에서 좀 입구를 막아놓고 키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까지 키를 안 준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그 화물 노조 연대 파업은해서 한 일주일간 그 레미콘 차량이 진입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늘어난 비용이 뭐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1억씩 또 추가 분담금을 내라는데 당연히 조합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나오겠죠.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입주 앞에다가 차량을 막아놓고 일반 분양자까지 지금 입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지켜봤지만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조합하고는 어떤 그런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된 건 봤지만 일반 분양자한테까지 이런 또 피해를 주는 거는 또 처음 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이런 게 지금 지속적으로 다 좀 이제 벌어질 조짐이 많은 게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매매량인데요. 자, 주택 매매량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택 2012년 신고일 기준 28,603건인데 전월 대비 뭐 전년 동월 대비 하게 되면 반토막이 난 거죠. 46.8%가 이게. 그래서 참 22년도는 참 어려운 시기였다. 누계로 봤을 때 49.9%가 감소하였고요. 연대별로 봤을 때에도 50.9%. 완전 뭐 진짜 이게 50%가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 수도권 대비 뭐 보통 뭐 48%, 뭐 50%에 근접한 그러한 이제 이 거래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가 더 이제 55.4%가 돼 있고요. 뭐 일반 뭐 물건도 또 그에 못지않게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월세 거래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전세가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매매가도 지금 뭐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임대차 우리가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뭐 월세 35만 원 이상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자료를 뭐 정부에서 꽉 쥐고 있는 셈이죠. 매매 건수는 30일 안에 거래 신고가 되니까 모든 거래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임대차 신고까지 이제 올해 더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한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다주택자라든가 또 이렇게 뭐 월세의 어떤 그런 그 수익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1.8% 정도 이제 감소가 됐고요. 누계 이제 이게 그 이 지금도 보면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뭐 아파트 위에 임차 유형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뭐 감소됐다는 이 통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 월세로는 15.7%가 증가한 거 이거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이게 뭐 고정금리가 아니고 3%대에서 뭐 6%대, 6%대에 끝이는 게 아니라 뭐 7%대, 8%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세입자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가로의 방을 빼달라는 그런 또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 목동 센트럴파크 이브 오성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신정 뉴타운에서 20년 동안 재개발 일을 했고요. 초기 재개발 사업지를 발굴해서 지금도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곳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준주거지로 500%로 올려주고 주거 2종에서 올라간 용적률만큼 청년 임대로 빼주고 신혼부부로 빼주고 나머지를 이제 조합원한테 이제 주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약 한 38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세대수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이 늘어난다면 또 비례율이 늘어나고, 비례율이 늘어나면 또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권리가액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려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